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종종 이 첫인상만으로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 인상이라는 건 수십 년간 쌓아온 감정의 결과물인데요. 평소에 어떤 감정을 자주 느끼는지, 그리고 어떤 표정을 자주 짓는지에 따라서 얼굴에 그 흔적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겁니다. 나무의 나이테처럼 말이죠. 자, 지금 거울 한번 보세요. 어떤 표정 짓고 있나요? 혹시 무표정이나 인상을 좀 쓰고 계셨다면, 자, 이제 활짝 웃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좋은 날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매일 웃을 수는 있지 않을까요?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자, 투자의 신과 함께 하시면서 웃을 일들을 더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매일 저녁 10시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화요일에 투자의 신 인사 먼저 드릴게요.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 앞으로 시장에 대한 포인트 짚어보고요. 여러분들의 궁금증까지 속 시원하게 해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만들어가는 한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토마토TV 채널 구독 버튼 꾹 누르시고요. 채팅창으로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좋고요. 종목 진단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또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전화로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서울전화 02-325-8200번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전화, 문의전화 보내주시면 또 우리 전화 담당자가 그 어느 때보다 달달한 목소리로, 요새 비가 계속 많이 와서 좀 눅눅하잖아요. 그 눅눅함을 달달함으로 바꿔줄 아주 따뜻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을 반겨드릴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전화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를 하면서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윤수짱 월천님 잘 오셨어요. 샤이니즈백님께서 월급이랑 지수 빼고 다 올라요 라고 하셨는데 똑같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몸무게도 계속해서 오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마그마님, 그리고 준호님께서 거울 이 시간에 보면 좀 자글자글한데요 라고 하셨는데, 웃으면서 생기는 주름은 굉장히 좋은 거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짝 웃으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준호님, 또 서당계 1년차님, 라면 먹고 챔피언님, 나비님도 잘 오셨습니다. 한결님께서도 형일쌤 어서오세요 라면서 환영 인사 나눠주셨고요. 꽃방울님이 이번 장마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하셨는데, 그 어느 때보다 좀 오래 오는 것 같고 바람이 진짜 많이 불어서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우산 날아가지 않게 꽉 잡으시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꼭 안전운전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야기들 보내주세요. 아라시유님께서도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네요. 하늘이님께서도 오늘 시작이 좀 마음에 드셨다 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한번 활짝 웃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을 나눠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궁금증 많이 올려주시고요. 궁금증 질문 받는 동안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우리 좀 웃으면서 네. 즐거운 이야기로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오늘 그런 기사가 또 떴더라고요. 6월 한 달 동안 한국 증시가 꼴찌를 기록했다. 전 세계에서. 코스닥이, 그렇죠? 네. 코스닥의 하락률 1위고 2위가 바로 코스피가 차지를 했더라고요. 그만큼 한국 증시가 그 어떤 증시보다 좀 힘없이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그래도 이제 6월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상반기가 이제 끝나가는 거잖아요. 완전히 끝났죠, 이제. 그렇죠. 예. 이제 상반기 정리하고 이제 하반기의 시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웃으면서 시작할 수 있는 하반기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은 그래도 이번 달이죠. 이번 달보다는 웃으면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네. 저번 주에 저도 증시 보면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차트 보시게 되면 네. 대략 이제 뭐 이틀 연속으로 4%씩 이제 빠졌잖아요.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급락을 했었는데, 그때 그 아시아 다른 증시를 보면은 뭐 대만 증시라든지 뭐 일본 증시, 오히려 또 뭐 중국 증시는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유독 이제 우리나라 증시만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어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뭐 여러 가지 뭐 반도체 업황도 계속해서 안 좋은 이야기가 새롭게 나왔었고, 뭐 그 다음에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찌됐든 이 좋지 않았던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반영을 마무리를 했고, 이제 3일 연속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어제하고 그저께는 상당히 조금 좋은 상승이 나와주다가 오늘은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6월이 딱 이틀 남았어요. 6월이 딱 이제 이틀 남았고, 7월 달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조금 이 진행을 할 것이냐, 7월 달을 조금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이냐,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을 조금 보게 되면 신용 물량이 일단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개인들의 신용 물량이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어제 네. 대략한 신용 물량 이제 잔고가 8천억이 넘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수치로 봤을 때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장 큰 수치였어요. 그 말은 이제 역대급으로 물량이 가장 많이 빠져나왔던 시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하락폭이 결국에는 역대 한 6번째 정도로 이제 큰 하락폭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전에 뭐 리먼 브라더스 때도 있었고요. 그 이전에 뭐 닷컴 버블 때도 있었고요. 뭐 IMF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그 다음에 이제 뭐 5번째 정도가 되겠네요. 이제 역사적으로 상당히 크게 급락이 나왔었던 구간이고, 지금 현재 어찌됐든 이 하락의 시발점, 그러니까 하락의 어떤 출발점이 됐었던 거는 이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피크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왔다가 CPI 지수가 또 굉장히 높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인플레는 끝나지 않았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인사들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우려감에 우려감들이 더해져서 결과적으로는 역사적에 한번 이제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이제 급락이 나왔던 거거든요. 네. 어찌됐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 급락을 어느 정도는 다 반영을 하고 이제 이슈들이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된 상태예요. 제가 이제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이슈가 마무리되고 7월 중순에 금통위,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될 때까지 뭐 크나큰 이슈는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찌됐든 이번 달보다는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이고,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태보다는 좋은 흐름을 나타내 줄 것이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역시나 뭐 호재가 없다라는 거겠죠. 이제 좋은 이슈가 없기 때문에 수급이 확 붙어줄 만한 그런 이슈는 없어요. 그런 이슈는 없는 상태에서 이제 유가가 조금 이제 조정이 나왔고, 그 다음에 환율도 1,300원 돌파했다가 이제 1,280원대까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 환경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조정세가 나와주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버텨주는 그러한 그림이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워낙에 또 최근에 하락폭이 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도 쇼커버하는 그런 이제 물량도 있었을 거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확실한 이 찐 반등보다는 기술적인 어떤 반등 수준에서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7월 중순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매매할 만한 환경은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져요. 지금 이제 오늘 시장,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시장을 보게 되면 대금 폭을 봤을 때 적게 들어온 건 아니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좀 활발하게 돌아주는 듯한 그런 이제 대금이 나왔었고, 이제 어제와 오늘 해서 이 대형주들이 상당히 또 이 반등이 잘 나와줬거든요. 그저께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이 대형주들에 들어갔던 수급들이 점차적으로는 이제 중소형주들에 풀려나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순환매를 진행을 할 만한, 이 개별 장세가 어느 정도 이 진행이 될 만한 그런 이제 시장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점 때문에 2주 정도는 그래도 네.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매매할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좀 판단이 되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장 특징을 봤을 때 굉장히 조금 이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꽤나 이제 컸었던 시장이었어요. 이제 뭐 태양광이라든지 뭐 풍력, 그 다음에 뭐 전선에 대한 부분들.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시장이 워낙에 인플레가 강하고 고유가 시대이다 보니까 이 대체 에너지를 결과적으로는 또 시장이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딱히 보낼 만한 것도 없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이 대체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개별 이슈 있는 종목들이 올라왔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 시장의 특성은 보낸 거 이제 계속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에 지금 현재 뭐 인플레 시대, 그 다음에 이 고유가 시대에 어느 정도 좀 주목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어찌됐든 7월에 계속해서 또 한 바퀴 돌아줄 만한 그런 이제 확률이 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늘 또 오기 전에 기사를 조금 봤는데 이번 달에 전력 수요치가 역대 최고치를 또 찍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벌써 이 예비 전력량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 또 전력량이 부족하면 원전에 대한 부분도 또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전력을 또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대체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시장에서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자전거 관련주들이 또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유가가 또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자전거로 이제 또 출퇴근을 하는 관련주 뭐 알톤 스포츠라든지 혹은 뭐 삼천리 자전거 같은 이제 이런 종목들이 조금 이제 올라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섹터는 정해져 있지 않나라고 이제 보고 있고 7월 13일에 금통위 그다음에 CPI 지수 발표 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그래도 개별 종목 장세는 펼쳐질 만한 그런 환경 자체는 만들어질 거니까 한 2주 정도는 너무 쫄지 말자. 그래. 너무 쫄지 말고 이제 조금 한번 좀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한번 매매를 해보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움츠려 있고 우리 정말 조마조마하게 시장을 바라봤다면 적어도 2주 동안은 살짝 조금 어깨를 펴고 어떤 종목으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기회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새로운 호재도 새로운 악재도 없는 시장이지만 6월보다는 더 나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희망도 함께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질문도 있어요, 전문가님. 꽃방울님께서 코인 시장이 무너져야 찐바닥이 나온다고 본다. 지수도 찐바닥에 한 번 더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다른 글들도 제가 아까 본 것 같은데 이 코인 시장과 우리 지수의 관계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현재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투심이 조금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 루나 사태로 인해서 권도영 대표 계속 뉴스에 그냥 뭐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더라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제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코인은 이 기술의 집약체 그리고 약간 이 꿈이 모인 시장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이 기술의 집약체고 어느 정도 꿈이 모여 있고 실체가 없는 이 시장에서는 한번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은 일제히 이 투심을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일전에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 예를 들 만하게 버블닷컴 때죠. 그때도 이제 기술주들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갔다가 결과적으로는 이 거품이 한번 꺼져버리니까 투심이 다시 회복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도 투심이 회복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상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식시장과는 조금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져요. 코인 시장은 투심이 조금 이제 회복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져 있고 주식시장도 물론 지금 투심이 많이 죽어 있는 건 맞습니다. 대금이 많이 죽어 있는 건 맞지만 어찌됐든 이 현재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실질적인 가치가 나오는 시장이고 실적이 그래도 좋게 나오는 섹터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주목을 할 만한 그런 이제 섹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코인 시장과는 조금 별개로 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 주목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될 만한 건 역시나 조금 이 수급이 쏠리고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이제 이 섹터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면 전혀 이제 다른 시장과는 무관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이제 전략을 꾸려 나가실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답변도 함께 되셨을 것 같고요. 샤이니즈백님이 또 이런 질문도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형일쌤께서는 햄버거를 드셨나요? 네, 우리 햄버거. 지난주에 이 햄채몇 때문에 저는 사실 그날 하루 종일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은 잊고 있었는데 또 오늘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켜주시네요. 햄버거 드셨습니까? 네, 햄버거랑 그 닭가슴살 그 타코 그거 있잖아요. 그거까지 같이 먹고 왔습니다. 네. 저도 어제 먹었어요. 저는 어제 햄버거 드셨어요? 먹었거든요. 햄채몇 하셨는데 저는 2개까지는 먹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2개도 굉장히 많이 드시는 그렇죠? 거죠. 네.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들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좋으니까요.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영일 전문가님 오늘 외모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살 빠진 것 같다라는 질문도 있고 나비님께서 형일님 이발하셨네요 하셨는데 다녀오셨나요? 이발은 저번 주에 했고요. 아, 그래요? 네, 살은 한번 내일 몸무게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이 좀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요새 많이 피곤하신가요? 이게 운동할 때 원래 겨울에는 땀이 1이다라고 하면 요새는 그쵸. 거의 10을 흘리니까
예, 살이 조금 빠졌을 수 있습니다. 이 그 미세한 차이도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또 다 눈썰미로 찾아내신다라는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종목도 많이 올려주세요. 종목 진단도 빠르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고요.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서울전화 02-325-8200번입니다. 초대박님 잘 오셨고요. 남이경희님 쫄려요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좀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시장인 거는 분명합니다만 이 쫄리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믿고 또 투자의 신과 우리 전문가님을 믿고 어떤 종목들을 또 잘 선택을 하면 좋을지 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게요. 매수 문의도 받고 있으니까요. 나 이 종목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정적인 전략을 짤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함께 질문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형철님, 주식나도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종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꽃방울님, 인선 ENT 매수를 하셨어요. 매수하신 가격은 8,700원이고요. 비중은 100% 보유하십니다. 오늘 재진입하셨다라고 하셨고요. 진짜 이번 장마 너무 무섭다. 기후변화 뉴스 엄청 나오던데 이 종목 조금 같이 움직일 수 있을지 질문 함께 주셨습니다. 꽃방울님 또 오랜만에 이 100% 종목 질문을 주셨는데요. 인선 ENT 오늘 8,71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폐기물 관련주 해서 태풍이나 장마 이슈 있을 때는 또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장마 굉장히 무섭습니다. 또 기간도 굉장히 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인선 ENT의 주가도 그에 따라서 조금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장마가 저는 굉장히 좀 체감상 긴 것 같아요, 이번 장마가. 맞아요. 네, 다음 주까지도 계속 이제 비가 온다라고 하는데, 꽃방울님이 제가 항상 이제 기억에 남아요. 100% 이제 몰빵 투자하시는 맞아요. 분이고, 이제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 종목 상담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아마 네. 그 종목으로 수익을 챙기셨던 걸로 이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조금 시나리오 매매를 잘 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네, 맞습니다. 인선 이엔트 이제 폐기물 처리 이제 관련된 종목이고 지금 이제 또 워낙에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저점에 대한 어느 정도 좀 합리적인 구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인선 ENT의 최근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거는 폐기물 처리에 이제 관련된 부분이었을 텐데 이 폐기물 처리 관련된 것들은 경쟁력이 조금 상당히 강해요. 경쟁력이 강한다가 아니라 이제 이 경쟁이 계속해서 조금 타 회사랑 과열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조금 주춤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 분야입니다. 이제 폐기물 처리 관련 같은 경우에는 다만 이제 지금 자회사 인선모터스라는 이제 기업이 있는데 이 인선모터스가 이 자동차를 재활용하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를 재활용하면서 이 분야에서 상당히 매출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폐기물 관련해서는 조금 주춤했을지라도 자회사를 통한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기업 자체로 봤을 때는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인선 ENT의 주가를 보게 되면은 역시나 뭐 시장의 그동안의 하락폭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을 멈춰주고 그 다음에 이전에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부터 지지받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결과적으로는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장마에 대한 부분에 이 수급이 들어오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보여져요. 아직 뭐 장마가 조금 심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관련된 뉴스 자체는 아직 많이 없었기 때문에 장마 관련된 수급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주목하는 수급은 아직까지는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저점 부근에서 순전히 조금 밀어넣는 수급은 그래도 확인은 됩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 이 바닥을 잡아준 상태다라고는 이제 보여지면서 결과적으로 인선 ENT도 항상 이 장마철에는 주목을 이제 했었던 기업이고 워낙에 또 기업 자체가 지금 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가는 또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제가 항상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결과적으로는 시장을 이겨낼 만한 수급이잖아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게 되면 아직 투출 날 만한 그런 이제 수급이 들어오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은 결국에 인선 ENT가 큰 어떤 상승이 나오려면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할 만한 어떤 이 폐기물에 대한 부분들, 장마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도 나와줘야겠지만 결국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또 주목을 하고 수급을 밀어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이제 지켜보되 너무 크게 상승을 노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를 일단은 10,000원 정도 근처 구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차트 보시게 되면 10,000원 근처 구간의 매물대가 일단은 확인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요 정도 구간에서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최근에 반등 나오면서 조금 이제 이 상승에 대한 부분을 털어내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돈을 밀어 넣는 그런 이제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그래도 상승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려져 있지 않나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이제 추세를 지켜보시고 10,000원 근처 구간으로 좀 목표가 설정을 하시면 그래도 그 근처 충분히 수익으로는 충분히 매도가 가능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구간에서는 추세를 좀 더 긍정적으로 지켜볼 만하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00% 투자만이 심장을 뛰게 한다라는 꽃방울님, 가자 인선아 라면서 또 외쳐주셨는데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생각하셨더니 장마에 대한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차트상으로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수익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아래쪽보다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체크를 해드렸고요. 다만 수급이 좀 관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꾸준히 이 수급도 체크를 해보시면서 1차적인 목표가 10,000원 설정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 인선 ENT에 대한 진단으로 시작을 해봤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구독 버튼 꾹 누르시고 실시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돼요.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고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고 계시니까요. 이 안에서 같이 응원하고 위로하고 힐링도 받으시면서 또 정보들도 얻어갈 수 있는 시간들 함께 끝까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볼까요? 러브수기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주식나도님의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DLENC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지금 평단가는 6만 원입니다. 67,000원에 매수를 하셔서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6만 원까지 지금 단가 낮춘 상태고 비중은 15% 보유하고 계시다고 해요. 지금도 매수가까지는 너무 멀어 보이는데 더 추가 매수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함께 올려주셨거든요. DLENC도 굉장히 좀 가파르게 빠진 종목이네요. 최근에 시장 상승과 함께 좀 반등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매수가에 비해서는 많이 지금 간격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41,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반등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지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이 대응 전략을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 건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DLENC 같은 경우에 또 워낙에 안정적이고 매출이 잘 나오는 이제 그러한 건설사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이 긍정적으로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이제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DLENC가 이제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보게 되면 일단 주택 사업도 조금 이제 부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랜트 부분도 조금 이제 부진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원자재 가격 압박이 계속 되다 보니까 실적이 지금 현재 증권사들 또 리포트 딱 보면 조금 이제 전만치보다는 낮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금 부정적인 의견들이 아직까지는 많은 상태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또 이 화물연대 파업이 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적이 조금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해외 수주 분야에서도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전쟁으로 인해서 또 이 매출에 대해서 이 수주권이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되지가 않는 이제 여러 악재들이 현재 겹친 상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이제 DLEN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인플레이션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조금 큰 타격을 받았던 그러한 이제 주가 상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DLENC가 현재 바닥을 잡았느냐 그리고 이제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문의를 주셨어요. 저는 이제 DLENC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완전히 찐반등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뭐 고유가에 대한 부분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전쟁 사실 아직까지는 해결이 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7월 말에 FOMC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7월에도 빅스텝으로 진행을 할 것이, 자이언트 스텝으로 진행을 할 것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도 7월 13일에 금통위 진행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빅스텝을 진행을 할 것이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결국에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역사상 처음으로 빅스텝을 진행을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굉장히 강도 높은 긴축을 실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장 반등은 역시나 과도한 하락에 의해서 기술적 반등으로 조금은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제가 지금 현재 이러한 시장에서는 너무 마음 놓고 매매를 하지 마시되 제가 아까 적극적으로 좀 매매를 할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될 이 분야는요. 시장에서 주목을 해주는 그 범위 안에서만 적극적인 매매를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외에 시장에서 조금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특출난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계속해서 소외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DLNC 같은 경우에 최근에 오늘만 해도 건설주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았어요. 뭐 일성건설이라든지 혹은 뭐 범해안건영이라든지 건설주들이 이제 굉장히 좀 흐름이 좋았었고 아마 이제 뭐 제가 이슈는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 이제 전체적으로 건설주들이 조금 이제 엮여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DLNC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이 대형 건설사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은 이제 거리가 멀어 보이는 모습. 그 다음에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이 퀘스천 마크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찐반등은 아직까지는 기대하기는 조금은 어려운 상태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1, 2개월이 아니라 긴 기다림은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하셔야 될 수가 있어요. 때문에 이런 이제 DLNC 같은 종목들은 결과적으로 저는 시장의 주목을 받을 때 추가적인 대응을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예를 들면 뭐 SDN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이제 태양광 관련된 종목인데 보시게 되면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크게 받고 있었죠. 수급이 굉장히 큰 폭으로 들어왔었던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되고 오늘도 결과적으로는 수급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상승이 크게 나왔었습니다. 결국에 최근에 시장에서 이러한 종목들이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보게 되면 DLNC는 아직까지 그러한 이런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DLNC를 당장 추가 매수를 하는 건 조금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결과적으로 2주가 지나가게 되면 금통이 있고요. 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되고요. 소비자 물가지수도 결과적으로는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상태예요.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시장은 조정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 섣부르게 찐반등 혹은 이제 뭐 바닥을 확신하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결과적으로는 이 DLNC 종목 자체에 어느 정도 좀 시장이 주목을 해줄 때 그러한 이제 구간이 있어 줄 겁니다. 다른 종목을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현대일렉트릭 오늘 또 상상이 좋은 상승이 나왔죠. 제가 또 아침에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네.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저 결국에 보게 되면 약간 대형주의 성격이에요. 대형주의 성격이고 최근에 상승이 잘 나왔던 구간들을 보게 되면 순전히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그러한 수급들이 눈에 띄게 보이죠. 이러한 수급들이 DLNC 또한 결국에는 한번 나와줄 겁니다.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크게 어느 정도 이 종목을 다루는 주체가 매수를 해주는 그러한 구간이 있어 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구간이 확인이 될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오히려 이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더더욱 이득이지 않을까. 우리가 뭐 1, 2개월 혹은 이제 뭐 반년 정도에는 다른 종목을 충분히 돌릴 수가 있는데 굳이 DLNC가 확실하게 반등이 나온다라고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거는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 꽤나 손해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일단은 DLNC를 좀 시장에서 주목해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른 종목으로 좀 최대한 운용을 하고요. 수익을 좀 챙겨놓고 그 다음에 DLNC를 한번 이제 시장에서 주목해 줄 때 그때 이제 좀 추가 매수 대응을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일단 DLNC는 조금 여유롭게 보시되 일단은 그래도 뭐 많이 떨어졌어요. 어찌됐든 많이 떨어진 상태고 결과적으로 어찌됐든 굉장히 견조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와주는 구간은 분명히 나와줄 겁니다.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여유롭게 보시다가 이후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주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좀 고개를 돌려줄 때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제가 그때는 조금 상세하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대응 전략을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DLEN 씨. 그동안 뭐 경제 상황도 시장 상황도 기업을 또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도 주가를 좀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이 방향을 완전히 상승으로 틀었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종목의 주가 역시 지금 당장 강한 회복을 기대를 하면서 대응하기에는 조금은 조심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네요.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들로 충분히 이 종목이 나에게 준 이 손실을 조금 회복을 시켜 보시면서 이 종목의 때를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주 동안은 우리가 조금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지만 모든 종목이 다 오른다라기보다는 선별적이고 좀 관심이 쏠리는 섹터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 섹터를 잘 선택하는 눈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남양님께서 아직은 좀 시장이 무서워서 형일형화가 추천해주는 종목에 눈독 들이고 있어요 라는 글도 올려주셨는데 아침에 추천해주시는 종목들 또 제시해주시는 시선들이 꽤 딱 잘 맞게 또 수익을 잘 내고 있다라는 점들도 아마 같이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좀 체크를 하시면서 움직여 보신다면 앞으로 2주 동안 그동안 내가 상처받았던 시장에 상처받았던 부분들을 좀 잘 치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 전화 접수 담당자가 나 너무 심심하다, 시청자들 목소리 듣고 싶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전화기 들고요. 서울전화 02-325-8200번 한 번만 눌러주세요. 우리 전화 접수 담당자한테 나 잘 있다, 너 잘 있니? 이런 이야기라도 함께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 전화를 안 주신다면 우리 전화 접수 담당자가 여러분들께 전화를 드릴 수도 있다라는 점 함께 전달을 해드리면서 전화 주셔서 여러분들 요즘 시장 어떻게 보내시는지 속 시원하게 좀 넋두리 털어놓으셔도 괜찮고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전해드리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 함께 체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서울전화 02-325-8200번 열려 있고요. 우리 전화 담당자 계속해서 목소리를 가다듬고 있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 달달한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또 그럼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샤이니즈백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에너토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수 문의 주셨네요. 9,880원에 한 주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계속 오르네요. 본격적으로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이 종목 오늘도 많이 올랐네요. 6% 넘는 상승 나온 종목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종목에 조금 더 비중을 실어봐도 괜찮을지 매수 타이밍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은 오늘 원전 관련주들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저는 7월 달 중으로 해서 원전 관련주들이 일제히 또 순환매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6월 달 이 전력 사용치가 역대 최고를 찍었고 결과적으로 7월 달에 또 블랙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은 돼요. 지금 장마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습하고 에어컨 없이는 저는 진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어찌됐든 전력 사용량은 커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원전에 대한 이야기는 시장에서 반드시 한 번은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략을 잡아야 될 건 결국에 대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지금 원전주들의 특성을 보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들이 대장이 바뀌고 있어요. 이제 원래는 한신기계가 대장으로 움직였다가 그 다음에 뭐 보성파워텍이 움직였다가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G2파워가 움직였다가 그 다음에 우리기술이 움직였다가 이렇게 대장을 계속해서 바꿔가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원전은 어느 정도 대장을 조금 이제 선별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인 이 원전주들을 봤을 때 어제 그리고 그저께부터 해서 계속해서 수급을 밀어 넣는 그러한 흐름이 나와줬어요. 결과적으로 이 종목을 다루는 주체, 이제 이 시장을 다루는 주체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섹터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분명하게 주목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직까지는 근데 감이 오지는 않거든요. 지금 이제 G2파워
최근에 상승이 굉장히 잘 나왔었는데 너무나도 최근에 크게 한번 상승이 나왔었어요. 너무 이제 크게 상승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한신기계 그 다음에 보성파워텍 이제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진입 시점을 보기에는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하다. 왜냐하면 이 에너토크라는 종목을 봤을 때 소화를 해줘야 될 물량이 조금 많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 12,000원 후반대의 매물대가 굉장히 강력해요. 그리고 전체적인 원전주들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정도 구간에 다 매물대가 쌓여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이 정도 구간을 소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눌려줄 때 접근을 하는 게 오히려 수익적인 측면에서 좀 더 이제 정확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좀 차트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앞쪽에 상당히 좀 소화를 해줘야 될 매물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이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매물대에 한번 맞고 떨어지거나 혹은 한번 소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눌림 매수 기회를 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때 시장에서도 좀 확실하게 주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이 원전에 대해서 이야기가 다뤄질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수급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 원전 관련주들은 충분히 접근할 만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현재 주가는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되고 저는 현재 시장에서는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싶지는 않아요. 때문에 한번 이제 매물을 소화를 해주고 눌린 매수 기회를 줄 때 그때 접근을 하는 게 오히려 확률상으로는 더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은 되고 그 다음에 에노토크가 대장으로 움직여 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의문이 있기는 하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G2파워가 최근에 대장으로 움직였었고 오늘 거래 대금이 500억이에요. 그 다음에 한신기계가 대략 70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성파워텍이 3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게 이제 이 정도 종목들인데 지금 보게 되면 에노토크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100억이 채 되지 않거든요. 결과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와 있어야 큰 폭으로 올릴 수가 있는 거겠죠. 때문에 일단은 원전주들을 보실 때에는 웬만하면 돈이 조금 크게 들어오는 종목들 순으로 지켜보는 게 대장을 잡을 확률이 좀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원전주들을 지켜보실 때에는 조금 이제 대금이 좀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한번 매물 소화해주고 어느 정도 좀 눌리면서 매수 기회 줄 때 그때 접근하는 게 오히려 조금 확실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지켜보면서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보고 한 7월 달에 전력 수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 한번 지켜보시면 저는 충분히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에너토크입니다. 매물이 쌓여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섹터에 대한 관심이 실릴 때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이냐라는 점을 함께 좀 확인을 해드렸고요.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매수 타이밍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장마에 대한 이야기 나오니까 저도 너무너무 공감합니다. 비 오는 날씨, 꿉꿉하고 습한 날씨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러브수기 님도 습하기만 한 거 너무 싫어요. 초대박님, 꿉꿉한 날씨에 마음도 꿉꿉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너무너무 뽀송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 1년 365일. 비 와서 습한 거보다는 이 땡볕에 조금 뜨거운 게 더 나은가요? 전문가님은 어떠세요? 저는 차라리 뜨거운 게 낫습니다. 근데 습한 게 더 싫어요, 저는. 근데 또 이제 너무 뜨거우면은 화가 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꿉꿉하면 좀 가라앉고 네. 너무 뜨거우면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화가 나서 뜨거운 거랑 네. 뜨거워서 이제 화가 나는 거랑 그 다음에 너무 습해서 짜증이 나는 거랑 저는 이쪽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너무 조금 찐득찐득하고 곰팡이랑 같이 자는 것 같고 저는 이런 느낌이 너무 싫어가지고. 맞아요. 네. 이 비 오는 날 싫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물론 뭐 비 오는 날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무사히 좀 잘 지나가고 우리 뽀송한 그날을 함께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쨍이 좋아요. 초대박님 저도요. 샤이니지백님도 습한 게 더 싫어요 라고 하셨는데 나비님 뜨거운 건 더 싫어요. 그럴 수도 있죠.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요. 우리 하나솔루션 한번 살펴볼까요? 이 기자님의 종목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41,650원이고요. 비중은 5% 보유를 하고 계세요. 목표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하나솔루션 최근에 흐름이 꽤 괜찮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벌써 5월 말이네요. 그때 그렇게 올라왔다가 최근에 또 다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41,600원대면 이번에 이 고점이 아니고 더 이전에 사셨을 것 같아요.
같아요. 이번에 좀 올라오면서 매수가 근처까지 왔는데 그 기회를 좀 놓치신 걸까요? 자세한 이해가 좀 궁금하기는 한데 일단은 오늘 다시 한번 또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목표가 어디로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또 상당히 좀 좋은 상승이 나왔죠. 이제 뭐 하나솔루션뿐만 아니라 뭐 SDN도 상당히 좀 좋은 상승이 나왔고, 지금 현재 이 대체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저는 이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이 순위를 조금 매겨보자면 우리나라는 결과적으로는 원전 쪽으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이제 물론 당연히 글로벌적으로 태양광에 대한 부분들, 뭐 풍력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거고, 원전은 아직까지 이 왈가왈부가 조금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EU에서 원래는 원전을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을 시켰었는데 지금 현재 최근에 또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을 시키지 않겠다라는 또 의견안이 나오면서 또 왈가왈부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은 아직까지 완전하게 자리를 잡은 사업이다라기보다는 좀 성장하고 있는 사업군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관련해서 조금 덩치가 큰 종목이고 이제 실적이 조금 안정적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실적의 흐름을 보게 되면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나온 모습이기는 합니다. 다만 저는 시장에서 접근을 할 때에는 결과적으로는 우리한테 수익을 조금 좀 크게 그리고 빠르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건 어찌됐든 이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잖아요. 당장의 실적이 바탕이 돼서 움직이는 종목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발전할 거야.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태양광이 꾸준하게 성장할 거야. 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 시장의 형태에 걸맞게 조금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일전에 전기차라든지 혹은 뭐 수소차라든지 이제 어느 정도 기대감에 움직였었던 종목들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 대형주들도 좋은 상승이 나왔었지만 중소형주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었죠. 때문에 이 태양광 풍력 관련해서도 결과적으로 이 조금 덩치가 작고 중소형주들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좀 상대적으로 좀 빠르게 수익을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제가 뭐 느리게 접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시장이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시장이 완전히 안정되어 있기보다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악재가 완화되고 하락하고 악재가 완화되고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대금이 많이 줄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차익 실현 매물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맞춰서 움직여야 될 필요성이 조금은 있다라는 거죠.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은 보여줄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은 됩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시장에서 대체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유가가 계속해서 이제 높아지고 있고, 저도 오늘 당장 차 타고 오면서 이제 전기차 내년에는 꼭 바꿔야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최근에 또 테슬라 한번 제가 지인이 그 테슬라를 새롭게 또 구매를 해서 한번 타봤는데 어때요?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자율주행이 굉장히 편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충전이 10,000원이 채 안 된다는 거. 아, 그래요? 네. 충전료가 10,000원이 채 안 됩니다. 저 요즘 진짜 네. 기름값 때문에 그러니까요. 돌아버릴 것 같거든요. 지금 저희 집 근처에 되게 싼 데가 있었는데 네. 경유가 2,150원인가 엄청나게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이거 더러워서 못하겠다. 와, 진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구나. 그쵸, 전기차는 그쵸. 많이 예. 저렴하군요. 그래서 이거 앞 고정비용 생각해보면 오히려 전기차로 뽑는 게 더 이득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됐거든요. 네. 그럼 결국에는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 그러네요.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결과적으로 이런 이 흐름들이 원전, 뭐 그다음에 뭐 대체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쏟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지금 7월에 또 이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한번 무조건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지켜볼 만하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지만 네. 역시나 또 우리가 기술적인 관점을 안 볼 수는 없겠죠. 지금 이제 보게 되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대략 4만 원 구간, 그 다음에 42,000원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 매물이 조금 쌓여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 한번 확 뚫어주지 못하면 조금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7월 중순과 말에는 우리 시장을 조금은 지지부진하게 할 만한 일정이 대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은 조금 여유롭게 보시고 긍정적으로는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최근에 시장에서 그래도
좀 밀어넣는 수급이 조금 더 강했었던 것으로 파악은 되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되 일단 1차 목표 반등가는 4만 원, 그 다음에 2차 목표 반등가는 42,500원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4만 원을 조금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이제 시장에서 전력 수요, 태양광에 대한 어떤 시선이 쏠리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3만 원 중반대로 조정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때문에 저라면 4만 원 구간을 좀 중요하게 보고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약수익권까지는 노려보되 혹시나 이 7월 중순 돼서 시장에 안 좋은 이런 일정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4만 원 구간에서 매물대에 부딪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면 저라면은 좀 과감하게 교체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 반등가 4만 원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요하게 보면서 대응 전략 꾸려 나가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4만 원을 좀 강하게 뚫어주느냐, 거기서 좀 멈춰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이 4만 원이 일단 그 근처에 왔을 때 시장 상황과 함께 다시 한번 또 그에 맞는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실 때 다시 한번 또 문의 전화 또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우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전화 담당자는 여전히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서울전화 02-325-8200번 연락 주세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이야기 굉장히 반가운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어요. 네, 목소리가 굉장히 밝아서 저도 기분이 좋아지는데 우리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기분 좋게 나눠볼게요.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DY 파워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7,200원에 20%요. 17,2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 지금 좀 손실을 좀 많이 보고 있는 구간이네요. 네. 그래도 또 요 며칠 그래도 좀 반등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자, 어떤 점들을 좀 가장 중요하게 해결을 해드릴까요? 제가 지금 산 지가 1년이 넘었어요. 그러시구나. 네. 네, 이걸 제가 전문가한테 맡겼다가 지금 그분이 샀다가 지금 못 팔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마음이 아프네요. 근데 이 회사는 일단은 괜찮다고는 제가 그분도 그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냥 가져가도 되는지, 그래도 한번 다른 분한테 한번 상담하고 싶어서 전화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이 DY 파워가 여러 가지 모멘텀들 같이 실어가면서 좀 긍정적인 전망들이라든지 기대감을 실어갔던 종목인 것도 맞는데 그에 비해서 주가가 그렇게 크게 움직여주지는 못했고 최근에 이 시장 상황과 함께 또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시청자님 워낙에 또 오래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이 한 번 더 좀 철렁하셨을 것 같은데 과연 이 DY 파워에 대한 앞으로 전망과 전략을 또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하는지 김형일 전문가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DI 파워 이제 건설 장비로 이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종목인데 일단은 중국향으로 이제 의존하는 매출이 조금 이제 큰 기업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이 중국에서 또 굉장히 좀 골머리를 썩게 하는 정책이죠.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우리나라 이 진출해 있는 기업들 이제 굉장히 조금 많이 속을 썩였고요. 그러면서 DI 파워 같은 경우에도 이 중국이 이 셧다운을 걸어버리니까는 매출이 급감을 할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조금은 이제 피해를 봤었던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최근에 또 기사를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중국은 어찌됐든 봉쇄는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다시 또 제로 코로나로 이제 도달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DI 파워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든 뭐 실적은 굉장히 좀 견조한 그러한 기업이다. 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제 시청자님께서 굉장히 조금 오래 들고 계셨던 종목이잖아요. 이제 오래 들고 계셨던 종목이고 비중이 이제 20%다라고 하시면 아마 조금은 이 기다림이 좀 지치지 않으셨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DI 파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어떤 실적이 조금 크게 올라와줘야 되는데 일단은 그러한 이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올라오는 거를 기대하기는 조금은 힘든 업종이에요. 때문에 일단은 이 중국 봉쇄가 어찌됐든 해제가 됐고 제로 코로나가 어찌됐든 이제
달성이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지지만 당장에 조금 드라마틱한 실적 성장을 기대하기는 조금 이제 어렵다라는 점. 그러면서 지금 현재 또 이 차트를 보게 되면 14,000원 구간에 굉장히 조금 매물이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 구간을 그래도 이 최근에 좀 떨어지기 전에 지켜줬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한 추가적인 17,000원 구간까지는 노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보여지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찌됐든 이 앞에 매물 구간을 소화해줘야 하는 그러한 부담감이 생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정리를 하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여유롭게 볼 필요가 있기는 할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여유롭게 보고 아마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이 방향성을 조금 예측을 해드린다라고 이제 본다면 일단 추가적인 반등은 조금 나오되 대략 한 13,000원 중반대 근처 구간에서 아마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조금 이제 머물면서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이제 좀 만들어내기 위한 힘을 모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정리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매수가가 17,000원 구간이신데 이 17,000원 구간까지 소화를 해주려면 어찌됐든 기다림의 시간은 현재 필요하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으로 조금 다 기다리기보다는 비중이 조금 이제 많이 남아 있으시잖아요. 비중이 조금 많이 남아 있으시기 때문에 일단 좀 다른 비중으로 하여금 조금은 그래도 수익을 조금 보시는 게 어떨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7월 중순까지는 매매를 적극적으로 해도 무방한 구간입니다. 7월 중순까지 매매를 적극적으로 해도 무방하고 우리 시장에 어찌됐든 올라갈 만한 섹터가 저는 정해져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섹터 내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 놓고 DI 파워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이제 해칭하는 개념의 매매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지금 현재 이 14,000원부터 17,000원 구간까지의 매물대가 상당히 조금 두터운 걸로 일단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을 소화를 해주려면은 기다림의 기간이 조금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 여유롭게 보시되 어느 정도 좀 다른 종목으로 해칭하는 전략을 1순위로 두고 가시면서 최대한 좀 다른 종목으로 수익 본 만큼 비중을 점차적으로 줄여서 기회비용을 손해보는 그러한 측면은 최대한 좀 줄이시는 거를 조금 권고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이 DI 파워가 이 매물대를 조금 소화해주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1차적으로는 대략 14,000원에서 15,000원 구간까지는 그래도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요 정도 구간까지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물량을 조금은 정리를 했다가 이후에 다시 한번 눌렸을 때 그때 조금 평단가 낮추는 전략을 준비를 해보자.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여유롭게 보시고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이후에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그때 또 상세하게 전략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좀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서 시청자님 목소리가 너무 달달하고 애교 있으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달달한 목소리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진단 잘 참고하셔서 이 시장 꼭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달달한 목소리와 함께 오늘의 상담, 오늘의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중에 이제 나비님께서 저는 작정하면 더 이쁘게 소리낼 수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내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해결 도와드렸는데요. 자, 7월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한 번 더 조금 더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공개 방송이 기다리고 있어요. 6월 30일 목요일 3시 반입니다. 어떤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주마다 항상 공개 방송을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역시나 뭐 7월 이 2주차까지 우리가 매매를 좀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종목으로 좀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상세하게 짚어볼 예정이니까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6월 30일 목요일 3시 반 장 끝나자마자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7월을 준비하는 하루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바로 접속 가능하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열심히 달려주신 김영일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